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직전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체계도 전환이 됐는데요. 기존과 달라지는 방침에 혼란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분류 대상과 자가격리 재택치료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이던 격리는요. 접종을 완료했을 때는 7일, 미접종자는 7일에 3일은 자율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이던 밀접 접촉자 격리도요.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가 6, 7일 차에 PCR 검사를 하고요. 미접종자는 7일 격리, 그리고 역시 6, 7일째에 PCR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 환자의 동거인은요.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 음성이면은 자가격리가 면제돼서 수동감시가 되고요. 미접종자는 14일을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선별진료소 등을 찾으면 전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검사를 통보받은 역학적 연관자,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감염 우려시설 종사자 등이 우선 PCR 검사 대상이고요. 일반인은 자가검사, 그러니까 신속 항원 키트로 양성이 확인이 되면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 신속 항원 키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에 지금 이 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실시해왔던 이 신속항원 검사가 PCR 검사만큼 정확할 수가 있을까? 네. 그다음에 이런 우려들은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죠? 네, 이제부터는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역시나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 3개의 민감도가 90% 이상입니다.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 환자 100명, 양성이 100명이면 10명은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독이 되더라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2, 3일 안에 다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고 또 불필요한 외출은 좀 자제를 해달라. 이게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마다 김 기자 자꾸 이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방역 패스로 불렀던 기준은요. 접종 완료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차 접종 직후 14일 이후부터 이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180일 이내로 되는데요. 자가격리 그리고 재택 치료의 기준은 접종 완료자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벌써 2번이나 변경을 했는데요. 3차 접종자의 경우는 접종 후 14일 경과자라고 했다가 접종 직후로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도 180일에다가 다시 90일로 돌아갔다. 이런 변경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접종 완료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설 이용이나 이런 기본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서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검사 받으세요라는 문자 많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접촉자, 밀접 접촉 분류를 좀 완화가 됐습니다. 밀접 접촉은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에서 15분 넘게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환자가 좀 많아지면서요. 기존의 역학조사는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완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율격리란 말은 사실은 형용무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율로 격리하라는 얘기인데 네. 자율이란 말이 앞에 가면 정말 집에 머물까요, 사람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가격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7일 자가격리 이후의 자율격리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했는지 여부나 건강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력이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방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또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7,000명 확진 환자가 7,000명대를 넘어가면은 방침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합니다. 물론 확진 환자 급증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요. 이 혼란을 주는 세부 기준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설과 추석을 벌써 4번이나 보내고 있는데요. 모쪼록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안전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설에는 좀 설레고 가족들 만나는 기대가 부풀어야 되는데 네. 이번 설은 오미크론 여파로 설 이후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이 이 추진 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기획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상설 전시장 형태가 되고요. 준공은 내년 7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한 뒤 1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1원, 그러니까 대구미술관 근처고요. 주차장도 같이 쓰게 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네.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의 분관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은요, 193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문화재 수집과 간송 전형필 선생은요, 일제강점기에 중요한 문화재를 수집을 해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습니다. 이 간송재단은 한글 창제 목적과 글자의 원리 등을 담은 한문 해설서, 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요, 신윤복의 미인도 그리고 김홍도의 작품 등 굵직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과정을 보면 그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행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송재단 자체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시가 간송재단과 지난 2016년에 미술관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이 돼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미술관을 위탁 운영할 간송재단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의혹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시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송미술관은요, 국보인 불교 유물을 경매에 내놔서 물론 이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립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네. 남은 것은 이 새로 이제 건립될 간송미술관이 우리 대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관장 선임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전시품 선정 같은 세부적인 협의는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은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설 경우 연관 관람객을 45만 명으로 추정해서 지역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우리 지역민들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실패하면서 좀 마음의 허탈감도 있었는데 이번 이 간송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또 대구 미술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화나거나 걱정되는 뉴스가 아니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1년 전쯤이죠. 지난해 설 연휴에 구미에 있는 한 빈집에서 숨진 지 오래 지난 듯한 3살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당초 20대 엄마가 아이를 방치를 해두고 이사를 가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검거가 됐었는데요.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외할머니였던 40대 여성 성모 씨가 친모로 나타났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웠던 알고 보면 언니였던 언니는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지금 징역 20년이 20년.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모, 그러니까 40대 여성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26일 날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의 혐의는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입니다. 이 쟁점은 미성년자 약취였는데요. 석 씨는 줄곧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 주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아이는 숨졌고 한 아이의 행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기록이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요.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3번의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친모로 나타났고 그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언니 부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40대 이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그동안 평소 생활했던 양상과 일정 기간에 좀 다르게 행동했던 점, 그리고 신생아 몸무게가 평균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또 발목 십별띠가 끊어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행방이 밝혀진 게 없는데요.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이 담당 수사 인력을 유지를 하면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실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